제가 20대 때 점하고 사주 이거를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땐 지금도 그런 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들하고 뭐 카페 가가지고 맨날 사주 보고 막 그냥 뭐 그때는 사실 미래가 너무 궁금하잖아요. 나의 앞날이 궁금하고. 그래서 그렇게 사주를 봤어요. 그러다가 20대 후반에는 점집이라는 곳도 한 2번 정도 갔었어요. 그러니까 용하다는 사주 카페는 웬만해서 다 가보고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. 제가 주로 사주를 본 거는 이대 앞에 몇몇 그 카페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로스라는 카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 뭐 그 사주 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또 누가 잘 본다 막 이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사주 보고 또 압구정동에 무슨 카페에 또 사주 잘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사주 보고 한 1년에 최소 2번은 봤던 것 같아요. 많게는 뭐 3번, 적게는 1번. 그래서 정말 뭐 한 20살 때부터 한 29, 30살 때까지 사주 팔자, 뭐 사주 이거는 꾸준히 봤어요. 근데 그 사주라는 게 사실은 통계잖아요.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과 시간을 알려주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통계잖아요. 근데 그 통계를 나한테 맞춰서 얼마나 잘 풀이를 해주냐가 그 사주풀이 해주는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사주풀이를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용한 사람이 된 거고 그 풀이를 잘 못 해주면 돈 아까운 거죠. 그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10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신점 보는 거는 한 5만 원 했고 제가 이제 끊임없이 매해마다 뭐 봤죠.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나요? 뭐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? 저한테 맞는 길은 무엇인가요? 우리 뭐 가족은 어떤가요?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궁금한지 아무튼 내 미래를 그들한테 늘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? 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의지가 약하고 뭔가 내가 자신감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이제 그 사주풀이와 점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내 20대 때는. 사실 저는 20대 때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. 그런 사주풀이 하는데 가서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위로고 공감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정신과 상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런 게 필요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사주풀이 하는 데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신점을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내가 그때 무슨 일을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가려는 이 길이 맞나? 라는 게 굉장히 고민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무슨 가락동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신점을 한번 봤었고 근데 그때 이제 받은 대답은 잘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너가 가려는 그 길이 너한테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맞나 보다라는 어떤 위안을 받고 나왔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 청담동의 어떤 점집에서 이제 제가 지금의 신랑을 이제 물어본 거죠. 제가 이런 남자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떤가요?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은 결론은 이거야. 너나 잘해 이거야. 너나 잘해. 그러니까 너는 약간 양은 냄비 같은 성격이다 이거지. 확 달아올랐다가 확 이렇게 식었다가 막 너무 이렇게 끈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사실 제가 좀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뭐든지 진득하니 이렇게 끈기 있게 하는 그런 성격이 좀 못되긴 했었거든요. 그 선녀님이 저한테 이제 그 사람은 뚝배기 같은 사람이고
너는 양은 냄비니까 너나 잘해라는 이제 결론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와서 뭐라 그러나 그래 나나 잘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신랑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콕 집어주니까 뭐 많이 도움됐어요 그때는. 그리고 이제 제가 점집을 안 가고 사주풀이를 안 하게 된 거는 결혼 이후부터는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. 근데 나의 점집 생활과 사주풀이 그 카페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생활이 이제 끝났는데, 그런 이유가 뭐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예요. 그 20대 때 늘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, 하나는 결혼에 대한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을 찾는 거죠.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를 10년간 이제 방황을 했던 거죠. 그래서 늘 그런 선녀님을 찾아다니고 도사님을 찾아다니고 그런 점집이나 그런 사주풀이 집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은데, 결혼을 하면서 그냥 나의 길은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결혼을 왜 하고 싶냐, 그냥 안정되고 싶다라는 이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.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. 근데 그게 그냥 이게 같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결혼과 동시에 나의 길은 그냥 딱 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고, 그 다음에 내가 진로에 있어서 물론 이제 결혼해서 직업이 바뀌긴 했어요. 그전에는 수없이 바뀌었고, 결혼해서는 한 번 바뀌고 그 길이 지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, 진로가 행여나 바뀌더라도 가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, 배우자에 대한 고민,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졌어요.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혹은 제가 일을 하면서 고민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렇게 라인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3자 도사님이나 그런 선녀님한테 가서 물어볼 그럴 일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곳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진로와 배우자의 고민이 없어진 거고, 그러니까 그 20대 때는 나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. 20대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저의 고민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고민이어서 좀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. 직장 생활도 여기저기 많이 해보고, 뭐 혹시라도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게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 빨리 빠져나오면 되니까 우선은 나의 결정을 믿으시고 나를 믿고 그냥 쭉 나가세요.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 더 나 자신을 믿고 그냥 밀고 나가고 기다려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솔직히 제가 20대 때 그런 곳을 많이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한 후회는 되지 않아요. 그냥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 당시에는 저도 위안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니고, 그냥 조금 더 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자 라는 거예요. 그게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? 저의 20대 때의 어떤 추억인데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?